우리 시어머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에휴, 이 건물 내 거야. 나가! 어휴,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얻어 사는 분이잖아요. 카페 한가운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웃음에 묻혔습니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계산대 옆에서 들었습니다. 커피 컵을 들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시댁 흉? 여긴 공기도 답답해요. 청소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단체방에. 시어머니 또 집에서 놀기만 함. 주말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동네 마트에서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시댁흉을 그렇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계약서, 등기부 사본. 집들이 날.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댁흉 보던 며느리를 건물주가 정리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3시쯤이었습니다. 김미선은 동네 카페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은 한가했습니다.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뒤를 봤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휴,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얻어 사는 분이잖아요. 카페 한가운데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선은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진짜? 얻어 살아? 네,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수진의 목소리는 웃음에 묻혀 가볍게 흘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조했습니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어머, 그럼 수진이가 모시는 거네? 그렇죠. 뭐, 남편이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된 한숨이었습니다. 미선은 계산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커피 컵을 들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원이 불렀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아, 네. 미선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수진 테이블 쪽을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얻어 사는 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얻어 사는 사람인가? 자문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카페 한가운데서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오수진은 늘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휴대폰을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였습니다. 동창 모임, 동네 엄마들, 회사 동료들, 여러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방마다 시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요.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청소? 그것도 대충대충.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답했습니다. 힘들겠다.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지. 고생 많아. 수지는 웃었습니다. 공감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시댁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인사보다 먼저였습니다. 언니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시작은 늘 똑같았습니다. 끝도 비슷했습니다. 흉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으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휴? 현관에서부터 한숨이었습니다. 과장된 한숨이었습니다. 여긴 공기도 답답해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니? 네.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계속 밀었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선이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몰래 찍었습니다. 카메라 소리를 껐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찍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체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또 집에서 놀기만 함. 캡션을 달았습니다. 웃는 이모티콘도 붙였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맨날 그러시네. 일은 안 하고 그래도 청소는 하시네. 수지는 답했습니다. 청소도 대충이에요. 제가 다시 해야 함.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수진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네. 셋이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이 안 맞아요. 그래,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아니에요. 싱거워요. 수지는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스스로 간을 맞췄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식사 후 수지는 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체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저녁. 간도 제대로 못 맞춤. 제가 다시 맞춰야 했어요.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힘든 표정의 이모티콘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생이다. 요리도 못하시나 봐. 그래도 해주시잖아. 수지는 웃었습니다. 공감받았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수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미선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비슷했습니다. 수지는 시댁흉을 보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미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선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분 노후 준비 못하셨나 봐.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수진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3명을 초대했습니다. 집들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다 떨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와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간식 좀 준비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주문할게요. 수지는 거절했습니다. 미선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 수지는 친구들을 반겼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선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불렀습니다. 응? 어머니는 거실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방에 계셔도 될까요? 그 말에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미선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니,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알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이 집 좋다. 응, 넓어. 위치도 좋고.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치? 남편이 잘 골랐어. 자랑했습니다. 자기 집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 괜찮으세요? 방에 계시라고 해도.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방에 계시는 거 좋아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거실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뭐가요? 우리끼리 얘기할 것도 있는데 어른 앞에서 할 수 없잖아요.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미선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왜 내 집 방에 갇혀 있지?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미선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요.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응. 미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컵,
접시, 과일 그릇, 여러 개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말도 똑같았습니다. 또 친구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셔도 될까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세요. 뭘? 돈 관리 같은 거요. 노후 자금도 없고. 진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죠, 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선이 거실에 있으면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랑 통화 좀 해야 하는데요. 눈치를 줬습니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번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거실인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선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지? 미선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 수진이 친구 박은영이에요. 지난주에 댁에 놀러 갔었어요. 아, 그래, 기억나네. 미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늘 말씀하시던 분이죠? 김미선은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수진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말에 미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분? 네, 시댁흉을 그렇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맨날 어머님 얘기하거든요. 노후 준비 안 하셨다고, 집도 없으시다고. 미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며느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괜찮으시겠죠? 은영은 동정했습니다. 진심으로 동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선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은영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댁흉을 그렇게 재밌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출근했습니다. 남편도 출근했습니다. 미선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심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주식 계좌, 계약서도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등기부 사본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였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전부 미선의 명의였습니다. 집도 상가도 통장도 모두 미선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얻어 사는 사람이라고 웃겼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며느리가 겸손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며느리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때가 되면 보여주지.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으로 뭐 하는지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이라는 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수진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친구 일 왜요? 수진 맨날 집에만 있고 하는 일도 없고. 친구이 일 안 하세요? 수진 네, 노후 준비도 안 하셨대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중. 친구 일 헐 힘들겠다. 수진 진짜 힘들어요. 집도 우리 명의인데 자기 집인 줄 알고 계세요. 키읔키읔.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도 우리 명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은 미선 명의였습니다. 남편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미선 단독 명의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결심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거예요. 집들이? 네, 이사 온 지 좀 됐잖아요.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 좀 부를게요. 알았어. 미선은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날이 적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들이 날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수지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10명 넘게 초대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집을 꾸몄습니다. 어머니, 음식 좀 도와주실 수 있죠? 그래, 뭐 만들까? 간단하게 샌드위치랑 과일 좀 준비해 주세요. 미선은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예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하자. 다짐했습니다. 집들이 당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수지는 화장을 했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예쁘게 꾸몄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방에서 쉬세요. 응? 사람들 많이 오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방에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거실에 있을게. 미선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 나도 인사 좀 해야지. 하지만 괜찮다니까.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와, 집 진짜 좋다. 넓어. 위치도 완전 좋은데?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수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 남편이 잘 구했어. 자랑했습니다. 미선은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미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10명, 12명, 15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수지는 사람들에게 집을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저기가 안방이에요. 베란다도 넓어요. 자랑했습니다. 자기 집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진짜 좋은 집이다. 부럽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수진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15명이 넘었습니다.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소파, 의자, 바닥까지 앉았습니다. 수지는 한창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수진아, 이 집 정말 좋다. 얼마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순간 김미선이 나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봤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서류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봤습니다. 미선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멎었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등기부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미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보시는 대로예요. 미선은 차분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였습니다. 여기 상가도 제 거고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저기.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흉보던 그 집이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선을 수진에게 고정했습니다. 노후 준비 안 했다던 그 사람이 가진 집, 얻어 산다던 그 사람이 소유한 건물,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이 수진을 봤습니다. 의아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님이 집주인이셨어? 너 우리한테 내 집이라고 했잖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퍼졌습니다. 미선은 계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잔액이 적힌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제 통장이에요. 예금, 적금, 주식 계좌, 전부 제 명의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편의점, 세탁소, 전부 제 건물 세입자들이에요.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숫자를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노후 준비 안 했다고 하셨죠? 미선은 수진을 봤습니다. 제가 뭘 준비 안 했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떨궜습니다. 미선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천천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압니다. 얻어 산다고, 집도 없다고, 돈도 없다고, 노후 준비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친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망해했습니다. 미선은 수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집에서 얻어 사는 건 누구죠? 질문했습니다. 단호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미선은 물었습니다. 끝까지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흉보고 다녔어요. 수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임대 종료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 나가주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제 집입니다. 제가 누구를 들릴지 결정합니다.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이제 이 집에 살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 수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참았어요. 며느리가 겸손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흉보고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죽였습니다. 수지는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며느리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수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구들은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용서는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 우세요. 보기 안 좋아요. 미선은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쏟아졌습니다. 동정, 경멸, 놀람. 여러 감정이 섞였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미선은 외투를 챙겼습니다.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입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편히 계세요. 음식 더 드세요.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선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우세요. 어머니, 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짐 싸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냥 갈게.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우리 먼저 갈게.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수진아, 연락해. 마지막 친구가 나갔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수진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실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등기부를 봤습니다. 김미선.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집들이는?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엄마가 왜? 이 집이 어머니 명의래. 응, 맞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뭐,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엄마 집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래. 며느리가 겸손하게 살면 된다고.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었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쫓겨났어. 일주일 안에 나가래. 뭐? 남편도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수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흉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울고 있어. 응, 알아. 엄마가 나가래.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미선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한 일을 말했습니다. 흉을 본 것, 거짓말한 것, 무시한 것.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 수진이한테 잘못했구나. 응. 많이 잘못했지. 어떡하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같이 안 살 거야. 엄마는 어디 가실 건데? 상가 건물 위에 원룸 있잖아. 거기서 살게. 거긴 작은데. 괜찮아. 나 혼자 살기 딱 좋아. 미선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엄마, 너는 수진이랑 잘 생각해봐. 반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응. 엄마는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상가 건물로 갔습니다. 자기 건물이었습니다. 5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부터 5층은 원룸이었습니다. 5층에 빈 원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지.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미선은 원룸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상가를 관리했습니다. 월세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들과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존중받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선은 웃었습니다.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말로 집을 부수던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흉보던 목소리, 무시하던 말투, 거짓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미선의 삶에는 평화만 남았습니다. 당당함만 남았습니다. 자유만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웃음이 멎었습니다. 여기 상가도 제 거고요. 잔이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흉보던 그 집이요. 노후 준비 안 했다던 그 사람이 가진 집. 얻어 산다던 그 사람이 소유한 건물. 통장 사본, 예금, 적금, 주식 계좌. 전부 제 명의입니다. 한 달에 월세 500만 원. 오늘부로 임대 종료입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울며 매달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외투를 챙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석양이 보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말로 집을 부수던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